예, 그 다음 이제 국제 팩토링하고요, 퍼베이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 팩토링하고 퍼베이딩도 역시 무신용장 방식에 의한 결제 방법이죠. 자, 그러면 이제 팩토링 하잖아요. 그리고 팩토링이 뭐냐 이거죠. 이제 팩토링이란 것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사이에 팩트, 말해서 팩트가 개입하여 수출업자에게는 수출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고 수입업자에게는 신용을 공유하여 무역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출업자는 팩트로부터 수출 대금 지급을 보증받을 뿐 아니라 전도금융을 받을 수 있어서 자금 부담을 경감하는 거죠. 그죠? 수입업자는 팩트의 신용을 활용하여 기한부 조건으로 수입할 수 있으므로 자기 자금이 없거나 신용이 낮은 경우에도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죠? 국제 팩토링 방식은 DADP 방식의 거래에 비해 수출 대금 회수가 보다 확실한 편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뒤쪽으로 가면 다 알게 됩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이제 팩토링의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신용장 방식은 여러 당사자가 관련되지만 국제 팩토링 방식에서는 하나의 팩트가 관리합니다. 담보력,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팩트의 금융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네요. 다시 한번 국제 팩토링의 개념이라는 것은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사이에 팩트가 개입하여 수출업자에게는 수출 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그죠? 수입업자에게는 신용을 공유하여 무역거래가 이루어진다, 그죠? 이렇게 된다. 자, 수출업자는 팩트로부터 수출 대금 지원을 보증받을 뿐 아니라 전도금융을 받을 수 있어서 자금 부담이 경감이 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이제 수입업자는 팩트의 신용을 이용하여 기한부 조건으로 수입할 수 있으므로 자기 자금이 없거나 신용이 낮은 경우에도 수입이 가능하다. 국제 팩토링 방식은 DADP 방식의 거래에 비해 수출 대금 회수가 확실한 편이다. 신용장 방식에서는 여러 당사자가 관여가 되지만 국제 팩토링 방식에서는 하나의 팩트가 관리를 합니다. 담보력,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팩트의 금융 서비스를 많이 활용한다. 이렇게 이제 팩트의 개념, 국제 팩토링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조금 더 결제 방식이 어떤지 한번 다시 살펴봅니다. 국제 팩토링 결제 방식. 그래서 One Pact System, 그 다음에 이건 직접 방식이라고 합니다. One Pact System은 자, 어떤 경우냐면 단일의 수출 팩트가 직접 해외 수입자의 신용 위험을 인수하고 해외 수입자로부터 수출 대금을 추심하는 방식. 수출 대금을 추심한다는 것은 수출 대금을 회수한다, 이런 뜻이죠. 자, 회수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신용도가 좋은 수입업자에 대한 반복적 수출 거래에 적합한 방식이다, 이렇게 되죠. 자, 요거는 이제 다시 신용도가 좋은 수입업자에 대한 반복적 수출 거래에 적합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볼까요? One Pact System입니다. 직접 방식이죠. 자, 수출업자 있고 수출업자가 수입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출업자가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수출 팩트하고 수출 팩토링을 약정을 합니다. 그죠? 수출 팩토링을 약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출 팩토링을 약정한다는 것은 수출업자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약정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수출 팩트는 어떻게? 수입업자한테, 그죠? 수입업자한테, 우리가 이제 수입업자한테 결국은, 대금을 나중에 지급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출 팩트는, 수출업자한테, 좋습니다. 선적하시고, 가져오시면은, 우리가, 선적하고, 오면은, 수출 채권을 갖다가 매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출업자는 매매계약 체결 후 수출 팩토링, 이 팩터에게, 팩트와 어떤 계약을, 팩토링 약정을 하고, 그죠? 그러면 이제 수출 팩트는, 그 팩토링에 대해서, 약정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가를 갖다가, 검토를 하겠죠. 이제 그것은 수입업자의 신용도에 따라서, 그죠? 수입업자의 신용도에 따라서. 어쨌든 수입업자로부터 우리가, 이 수출 팩트가 대금을 회수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면은, 팩토링 약정을 하겠죠. 자, 그럼 약정이 되면은 수출업자는 선적을 하고, 그죠? 선적을 하고, 바로 직접 수출 팩트에게, 즉, 수출 팩토링 약정을 맺은 수출 팩트에게 매입대금 청구를 하죠. 그러면 수출 팩트가 매입대금을 지급합니다. 다음에 수출 팩트는 수입업자로부터 수출 대금을 완결받는, 상환받는 이러한 시스템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런 방식을 직접 방식이다, 원팩트 시스템이다 이렇게 하죠. 단일 수출 팩트가 직접 해외 수입자의 위험을 인수하고, 신용 위험을 인수하고 해외 수입자로부터 뭡니까? 수출 대금을 추심하는 방식이죠. 수입자로부터 수출 대금을 상환받는 방식입니다. 회수하는 방식이죠. 자, 이렇게 되려면은 수출 팩트가 수출업자에게 바로 돈을 줄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확신은 결국은 수입업자에 대한 수입업자의 신용에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업자의 신용이 좋은 경우에, 그죠? 그래서 이제 수입업자에게 좋은 경우에 수출 팩트가 이 수출 팩토링 약정을 수출업자하고 같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직접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직접 수출 팩트로부터 수출 대금을 지급받는 이러한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은 신용도가 좋은 수입업자에 대한 반복적 수출 거래에 적합한 방식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방식이 아닌 제휴 방식입니다. Two-Fact System인데요. 수출구의 수출 팩트와 수입구의 수입 팩트가 제휴하여 하나의 팩토링 거래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결국은 요게 이제 간접 방식인데, 아까 직접 방식은 그 돈 회수하는 것을 수출 팩트가 바로 수입업자로부터 회수를 했죠. 자, 근데 우리가 그 제휴 방식, 투 팩트 시스템은 수출 팩트와 수입 팩트가 각각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수출 팩토링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출 팩트는 수출 팩토링 신청을 하면 수출 팩트는 수입 팩트에게 신용 승인을 요청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신용 승인을 요청하면은 이제 수입 팩트는 이 신용이란 것은 어떤 신용이냐면은 결국 수입업자의 신용이 어떤가를 좀 조사해달라 이라는 것들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입 팩트는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 조사를 하고 신용이 괜찮으면 승인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이게 신용 통지를 하게 되겠죠. 수입 팩트는 수입자의 신용을 수출 팩트에게 통지를 하게 되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신용을 통지 받았으면은 결국은 이제 수출 팩트는 수출업자와 수출 팩토링을 약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약정을 하게 되면은
수출업자는 수출 팩토링과 수출 팩토링 약정을 했다는 것은 선적하면 돈을 지급받는다는 것의 확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적하고 다시 이제 수출 채권을 매입하게 되는 거죠. 그죠? 수출 채권을 매입하게 되고 누가 수출 팩트가 그러면 이제 다시 매입 대금을 지급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수출업자는 수출 팩트로부터 수출 채권을 넘겨주고 매입 대금을 지급받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수출 팩트는 수출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수출 채권을 다시 수입 팩트에게 양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입 팩트는 결국 대금 지급을 수입업자에게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수입업자는 수입 팩트에게 뭡니까? 수출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입 팩트가 결국 대금 지급을 하게 됨으로써 결제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일단 two fact system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수출국의 팩트와 수입국의 팩트가 제휴해서 하나의 팩토링 거래를 수행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직접 방식은 원 팩트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두 개의 팩트, 즉 수출 팩트와 수입 팩트 사이의 어떤 제휴에 의해서 하는 것을 제휴 방식. 그래서 이것을 two factor system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해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러한 팩토링 시스템은 직접 팩토링 시스템은 결국은 이제 뭘 얘기합니까? 이것도 이제 뭐냐면 시용장 방식은 아니죠. 시용장 방식이 아니지만 결국은 무시용장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DA나 DP보다는 더 확실히 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여기는 이제 환음을 발행하고 이러진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더 이렇게 바로 수출 팩트로부터 수출업자는 바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DA나 DP보다는 더 수출 대금을 쉽게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팩토링, 국제 팩토링 하고 퍼페이팅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팩토링하고 퍼페이팅에서의 당사자는 수출업자하고 수입업자입니다. 그죠? 자, 물품을 수출 판매하는 자로서 수출업자는 팩트와 팩토링 거래약정을 체결하여 매출 채권을 수출 매출 채권입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을 양도하는 자입니다. 그죠? 자, 국제 팩토링에서 수출업자는 판매자, 공급자, 매도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업자는 물품을 수입 구매하는 자, 매수인으로 국제 팩토링에서는 궁극적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당사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자, 수출 팩트 보면요. 국제 팩토링에 관하여 수출국의 팩토링 회사를 우리가 수출 팩터라 하죠. 수출 채권을 관리하여 수출업자에게 수출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수입 팩트는 국제 팩토링에 관하여 수입국의 팩토링 회사로서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조사 및 신용 승인을 하고 수출 채권을 양수받아 대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수출 팩터, 수입 팩터를 조금 전에 했었죠. 그러니까 수출 팩토링에 관여해서 국제 팩토링에 관여해서 수입국의 팩토링 회사로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조사해서 수출국에 통보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신용 승인하고 수출 채권을 양수받아서 그죠? 수출 채권을 양수받아 대금을 회수해서 그죠? 송금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죠?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수출 채권 또는 수입 팩토링이다. 수출 팩토링 또는 수입 팩토링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수출 팩트하고 수입 팩트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죠.
그 다음 이제 국제 팩토링이 왜 어떤 효용이 있는가? 수출업자의 효용에서는요, 대금 회수의 안정성과 신속성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죠? 대금 회수를 수출 팩터가 보증하므로 기한부 조건으로 수출하더라도 대금 회수 불능의 위험이 없습니다. 뭐 기한부 조건을 하든 어쨌든 수출 팩터가 지급해 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지급을 보증을 갖다가 수출 팩터가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한부 조건으로 해서 수입업자에게 뭐 수출 팩터가 받고 안 받고는 수출업자의 어떤 위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업자하고 수입업자의 관계는 팩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수출 팩터가 수출 팩토링 그 약정을 수출업자와 할 때는 수입업자의 신용을 수입 팩터로부터 검토한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수출 팩터가 지급을 보증해 주기 때문에 기한부 조건, 즉 외상 거래를 하더라도, 그죠? 외상 거래를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결국은 수입 팩터가 수출자가 불이익을 볼 것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조사, 수출 팩터를 통해서 수입업자의 신용 상태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사전에 파악을 하더라도 팩터를 이용하면은 수출업자가 수입업자가 주고 안 주고는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수출업자의 신용은 수출 팩터가 파악해가지고 수출자와 팩토링 약정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갖다가 결정하고, 그죠? 그 다음, 그 수출, 팩토링 약정을 수출업자가 하겠다면은, 그것은 이제, 수출업자는 수입업자는 관계없고, 수출 팩토링하고만 이제 그 주고받고 하는 이제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수출업자는 사실은, 수입업자의 신용이 뭐 어떻든 간에, 팩토링 하겠다고 약정한 이상은, 그죠? 신경 쓸 바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인 신규 거래를 시도합니다. 수출 팩터의 지급 보전과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 파악으로 과감하게 신규 거래를 시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 팩토링의 또 효용은 간단한 거래 절차와 비용 절감입니다. 신용장이나 DADP 방식에 비해 실무상 절차가 간단하다. 신용장 열어야 되고, DADP 환원 발행에 따른 비용도 또 증가하죠. 그죠? 뭐, 이태리 같은 경우는 어음 발행하면 비용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신용장 발행하면은 신용장 수수료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있죠. 그죠? 이것에 비해서 실무상 절차가 간단합니다. 신용조사하고, 채권을 갖다가 발행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팩트는 이제 수출 채권을, 인수해서, 수입 팩터를 통해서 수입자에게 채권을 행사하게 해서, 그죠? 돈을 받아서 수입 팩터를 통해서 다시 회수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외상 수출 채권을 관리할 수 있다. 즉 수출 대금의 범위 내에서 수출 팩터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전도금융을 이용할 수 있어 기한부 수출에 따른 자금 부담을 감수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기한부로 하더라도 수출 팩터가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안전하죠. 그죠? 바로 나중에 이제 기한부 할 경우에 뭐 신용장도 그렇고 DADP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죠? 나중에 뭐 직업을 매입을 갖다가 거절해 버릴 때는 또 조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런 시스템들은 요 팩트를 하면은 바로 지급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그죠? 뭐 그런 염려가 없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금융을 뭐 어떤 담보 대출 형식으로 돈을 지급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감소된다. 수출 팩터와 지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해 다양한 경영 서비스와 정확한 해외 시장 정보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입업자의 효용입니다. 수입업자는 팩터링을 사용함으로써요. 수입 팩터가 설정한 신용한도 내에서 계속적으로 신용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죠? 장기적으로 수입 계획을 자, 수입 팩터는 또 수입업자는 수입 팩터가 신용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수입 팩터가 신용을 어떻게 그 신용을 공유하면서 그러니까 수입 팩터가 결국은 수입업자의 돈을 수출업자에게 수출 팩터에게 지급함으로써 그러니까 팩터와 팩터 간에 그죠? 관계를 이루죠. 그러니까 자기 돈이 없어도 수입업자는 수입 팩토링을 수입 팩터와 체결한 이상은 당장 돈 들어가지 않는 즉 후불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물론 이제 수입 팩터는 이 수입업자의 신용도를 보고 수입 팩토링 약정을 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 신용도가 있는 수입업자는 결국은 뭡니까? 자기 자금이 좀 부족해도 수입 팩터가 우선 지급해 주기 때문에 수입 대금을 이런 경우에 이제 안정적으로 수입 계획을 세울 수 있죠. 수입 팩터가 설정한 신용한도 내에서 그죠? 신용구매가 설정한 신용한다는 것은 설정해 놓은 수입 가격, 즉 수입액 한도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품 확인 후 대금 지급이 가능하죠. 수입 결제 자금이 부족할 경우 수입 팩터로부터 금융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죠? 또한 수입 팩터의 지급 보증으로 유리한 수입 조건을 제기할 수 있다. 그죠? 수입 팩터의 어떤 지급 그거로 유리한 수입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 확인 후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러한 이제 장점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수입 결제 자금이 부족할 경우 수입 팩터로부터 금융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죠? 또한 수입 팩터의 지급 보증으로 유리한 수입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그죠? 당연하겠죠, 그죠? 지급 보증해 주니까 수출업자는 어떻습니까? 수출업자는 당연히 이제 지급 보증이 된 상태니까 계약을 하려고 하겠죠.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쩔쩔맬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제3의 아주 신용이 높은 이러한 수입 팩터가 지급 보증해 주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아주 큰 손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입업자는 이렇게 자기가 열악한 조건에서 수출업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안 하면 난 다른 데 하면 된다. 돈은 얼마든지 우리 팩터가 지급해 주기로 돼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유리한 방법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수출업자는 이러한 수입업자에게 물건을 팔려고 하겠죠. 물건을 팔려고 하니까 더 유리한 방법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수입을 할 수가 있다. 그죠? 왜? 누구한테 돈 확실하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제 조건을 프로포즈를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좀 더 깎아달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 그죠? 수입 조건들을 유리한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죠? 그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 팩토링의 효용 중에 회계 관리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수입 팩터로부터 채무기일 관리 등, 그죠? 회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수입 관리 의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채무 만기일 관리, 그죠? 수입 팩터는 이제 사실은 이 수입업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회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결국은 이 수입 팩터가 이 수입업자하고 주고받는, 그죠? 이러한 조건들은 결국은 회계에 다 반영돼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이 외상금이든 어떻든 대급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을 회계 관리 서비스를 수입 팩터들이 다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입 팩터들은 그 회계 관리 서비스를 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채권을
나중에 쉽게 수입업자로부터 회수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입업자의 회계상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파악하면서 동시에 회계 관리도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자금 부담과 비용 절감이 됩니다. 그죠? 신용장이나 DADP 방식에 비해 실무상의 절차가 간단하고요. 자금 부담이나 수수료 등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가 있다. 그죠? 자금 부담이나 수수료 등의 어떤 비용 부담을 덜 수가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신용장이나 DADP 방식에 비해 실무상 절차가 간단하다. 그죠? 그 다음에 자금 부담이나 수수료 등의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자, 그래서 보통 국제 팩토링의 효력하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관리 서비스, 자금 부담과 비용 절감, 뭐 이런 것들, 그죠?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장점들이 있다, 그죠? 뭐 신용거래에 이용할 수 있다. 물품 확인 후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죠? 맞죠? 왜 물품 확인 후 대금 지급합니까? 자, 보통의 경우는 돈 먼저 내놔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수출업자가 수입업자를 믿지 못한다면은 물건을 먼저 보낼 리가 없겠죠. 근데 중간에서 팩토링이 돈을 지급해 주니까 그 약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물건 먼저 보내도 상관없는 거죠. 그죠? 물건 먼저 보내도 어쨌든 돈은 누가 줍니까? 팩트가 주니까. 그죠? 팩트가 주니까 이 팩터들이 보정을 하니까 팩터들이란 사람들은 일종의 금융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팩터들이 돈을 주니까 물건을 뭐 먼저 보내주면 또 아무 상관없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한 시간이 되면 팩터들이 돈을 지급하는 이런 형식이니까. 그죠? 그래서 물건을 받아보고, 그죠? 물건을 받아보고, 대금을 지급하는 이제 이런 장점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물건 확인 후 대금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파는 사람은 물건을 확인해서 물건이 좋은데도 좋은데 나중에 쓰고 돈을 지급하지 않는 이런 위험을 있기 때문에 돈을 못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누가 준다고만 약정이 되면은, 그죠? 돈을 믿을 만한 사람들이 준다고, 믿을 만한 곳에서 준다고 약정만 되면은 물건을 못 보낼 이유가 없죠. 그죠? 자, 근데 물건이 하자가 있으면 이거는 또 뭡니까? 그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되죠. 그죠? 지급 보증하고는 또 별개로, 이거는 또 물건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건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거죠. 물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팩트가 없으면은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아니 내가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돈 안 주면 어떡하겠냐 이런 구실을 대서 물건을 사전에 확인할 수 없게 만들죠. 보내지 않으니까요. 그죠?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야, 돈 주는데 왜 물건 안 보내냐 보고 너희들 물건이 문제가 없으면 난 당연히 그 물건을 쓰는데 물건을 보내라. 이렇게 하면 물건을 제대로 된 물건이라면 그걸 안 보낼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물건을 보고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했고,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국제 팩토링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국제 팩토링하고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이는 게 뭐냐면 포페이팅입니다. 포페이팅, 그죠? 포페이팅입니다. 포페이트 이렇게 포페이트. 자, 그다음 포피트라고도 하고 포페이트라고도 합니다. 자, 포페이팅은 현금을 대가로 채권을 포기 또는 양도한다는 뜻입니다. 즉 채권을 포기한다. 포페이트. 그죠? 포페이트다. 그죠? 그래서 무역거래에서는 수출업자가 발행한 기한부음을, 그죠? 수출업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음, 외상으로 받겠다. 내가 너한테 외상으로 돈 받을 게 있다라는 어떤 정서를 우리가 뭐냐면, 기한부 환음이라 하죠. 이거를 갖다가 이제 기한부 환음을 포피트, 즉, 포페이트가 할인 매입해주는 금융기법입니다. 이거를 이제 뭐냐면, 기한부란 것은 한참 있다가 그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2개월, 3개월. 외상이죠. 외상 만기일에 돈 달라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할인한다는 것은 그때 그 기한까지의 이자를 떼고 돈을 미리 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수출자가
6개월 후에 1억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정상적인 경우에는 기한보험, 즉 6개월짜리 기한보험을 발행하죠. 자, 내가 저 사람에게 6개월 후에 돈 받을 거 있다라고 재촉하는 거. 그러니까 네가 저 채권자에게 나중에 6개월 후에 나한테 돈 줘라고 재촉하는 그 어떤 증명서가 우리가 환음입니다. 자, 근데 6개월 후에 가만히 있다가 채권자에게 돈을 받으면은 받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6개월까지 기다릴 수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1억에 대한 한 달 이자가 얼마냐? 100만 원이다. 그러면 600만 원 떼고 그러면 9,400만 원만 지금 다오 하는 것이 할인입니다. 할인. 그죠? 만기일까지 계산해서 들어가는 이자를 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갖다가 돌려받는 것을 우리가 할인이라고 하죠. 자, 이럴 경우에 이 할인을 해주는 주체가 바로 퍼페이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퍼페이트. 그죠? 자, 그래서 이때 퍼페이트들은 단기간이 아니라 중장기간에 예를 들어서 보세요. 금액이 크고 그 다음에 중장기라면 이 사람들이 할인해주는 이자의 그 비용이 어떻습니까? 크겠죠. 이자의 비용이 크겠죠. 그럼 그 이자의 차액을 이윤으로 가진다는 무슨 말이냐? 자, 1억을 1년으로 하면은 1,000만 원이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쉽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퍼페이트가, 이 수출업자에게, 그럼 내가 할인해 줄게. 1억짜리. 너 언제 만기냐? 1년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이네. 그럼 너한테 9,000만 원 주면 되지? 왜냐면 네가 1년 후에 받을 거를 지금 주니까 우리가 1년 동안의 이자 1,000만 원 빼고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9,000만 원 주면 되지. 이렇게 해서 이제 주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수출업자는 자기 어떤 이자 1,000만 원을 떼고 9,000만 원 받는 게 되고 퍼페이트는 어떻게 됩니까? 이자의 차이겠죠. 그럼 자기가 퍼페이트가 1억을 1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에 빌려올 수 있다면 이 퍼페이트는 뭡니까? 결국은 1년 이자인 1년 이자를 갖다가 수출업자한테는 1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그죠? 자기는 실질적으로 빌려올 때 500만 원만 어떻게 합니까? 빌려올 수 있다면 차익이 500만 원, 500만 원 이득이 남는 거죠. 근데 그게 액수가 크고 기간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되죠? 이자는 더 크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자기가 이자로 인한 이윤이 더 크게 되겠죠. 자, 그런 것 때문에 이 퍼페이트라는 것이 이제 발달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중장기적인 금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 이상이다. 그러면 또 엄청나게 크겠죠. 이자가. 또 기간이 또 늘면 더 크겠죠. 이제 그런 걸 주로 한다는 거죠. 아까 팩토링은 보통 소액을 갖다가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퍼페이팅은 이것은 장기고 고가의 고액을 대상으로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요 두 개가 또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보통 보면 이러한 것들, 즉 기한부음, 즉 외상 몇 년 후에 받을 거, 이런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미리 이자를 주고, 그죠? 그 매출금을 할인해서 매입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 퍼페이트는 이걸 갖고 있다가 결국은 만기일에 수입업자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죠. 지급을 요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신용자에서 발행된 기한부음을 퍼페이트가 할인 매입하는 중장기 금융이다. 그죠? 자, 퍼페이팅에서는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 외에, 그죠? 퍼페이트와 보증은행이 개입합니다. 퍼페이트 플러스 보증은행입니다. 자, 퍼페이트는 수출업자가 발행한 연불어음을 할인하고 매입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은행이죠. 은행. 그죠? 퍼페이트는 은행이다. 그죠? 그래서 수출업자가 발행한 연불어음을 그 다음에 매입하는 할인 매입하는 은행을 말한다. 자, 보증은행이 또 하나 더 있다 했죠. 보증은행은 수입업자를 위해서 환음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서 또는 지급보증서를 뭐 어떻게 발행하는 은행을 우리가 보증은행이다. 우리 신용장에서 똑같죠. 컨퍼밍 뱅크하고 그죠? 말한다. 그죠? 자, 포페이팅을 이용하면 수입업자는 보증은행의 지급보증으로 거액의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수입하고, 즉 거액의 물품을 뭐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외상으로 수입하고, 수출업자는 비록 연불조건이 외상채권이라 하더라도, 자, 연불이라는 것은 외상이라 한다. 외상. 어떤 특정한 만기일에 지급하는, 그죠? 먼저 사후 지급이죠. 그죠? 하더라도 포페이트로부터 수출 대금 일람 조건의 수출과 같이 즉시 받죠. 대신 이제 뭘 뗀다? 이자를 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람 조건, 사이트 드래프트와 같이 사이트 드래프트와 사이트 사이트와 같이 바로 이제 그 필요한 것을 제시하면, 서류를 제시하면 바로 그 뭡니까?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자를 뗀다는 것 뿐이지 뭐 적시 지급과 크게 차이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장점이 있다. 그죠? 자, 포페이팅은 주로 수출업자의 환원과 같은 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죠? 무슨 말이죠?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자, 포페이팅은 규모가 크고 중장기 연불 조건의 거래를 활용합니다. 그죠? 대체로 3년에서 5년 정도의 중장기 금융수단으로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포페이트는 수출업자에게 환원에 대한 상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요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그죠? 자, 수출업자에 대해서, 자, 환원에 대한, 이게 이제 뭐냐면 소구권이라는 거죠. 그죠? 수출업자가, 자, 아까는 팩토링은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매입을 잘못했을 때 저쪽에 돈 안 주잖아요. 그럼 돈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 포페이팅은 그렇게 돈 내놔라는 소리를 못 합니다. 수출업자에. 돈을 일단 타가고 나면은 그것은 끝납니다. 그죠? 그게 차이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중요한 우리가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포페이팅은 수출업자가 돈을 타가고 나면은 돈 다시 내놓으세요. 하자가 있네요. 이 소리 못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팩토링에서는 그걸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돈의 어떤 규모도 팩토링은 돈의 규모가 작은 거에 비해서 포페이팅은 돈의 규모가 크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소권이 없다. 자, 수출업자의 환음을 할인 매입한 후 만기일에 실제 수입업자로부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수출업자에게 매입대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없다. 근데 이제 팩토링은 가능합니다. 자, 포페이트는 주로 고정 금리부로 환음을 매입합니다. 그죠? 자, 수출업자는 환음의 할인 금리를 사전에 알 수 있어 자신이 부담하게 될 금융 비용을 원가에 감안할 수 있다. 그럼 결국은 어떠냐면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자기가 1억인데 만약에 1억으로 할 경우에는 이거 1000만원씩 한 달에 100만원씩 이자를 하니까 결국은 1년이면 1200만원.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3년이면 3600만원이 이자로 나가겠네. 그럼 내가 이걸 갖다가 할인을 하면은, 포페이팅을 하면은, 내가 1억짜리 내 채권을 넘겨주고 3년 후에 받을 거를 갖다가 지금 받으려면은 내가 3600만원 띄겠네, 이자로. 그러면 내가 물건값을 3600만원 더 올려갖고 1억 3천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금융비용을 이렇게 감안해서 내가 손해볼 금융비용을 미리 원가에 가서 집어넣어가지고 손해 안 보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제 그건 이제 경쟁력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지만 아무튼 미리 이제 금융비용으로 포페이팅 했을 때 금융비용으로 처리될 것이, 즉 이자 비용으로 처리될 것이 얼마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원가에 다시 집어넣어서 부풀려서 자기가 받을 만큼을 포페이팅을 하더라도 자기가 받을 만큼, 즉 1억을 그대로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조절할 수가 있다 이거죠. 내부적으로 그렇죠. 근데 뭐 경쟁력이 없으면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경쟁력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퍼페이팅의 기본 구조를 봅시다. 그죠? 자, 1번 매매 계약을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간에 체결하고요. 2번은 이제 보증은행, 즉 신용장 개설은행에 지급 보증을 요청을 하는 거죠. 지급 보증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퍼페이트를 갖다가 수출업자는 퍼페이팅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자, 그럼 체결하면은 퍼페이트는 어떻게 하죠? 퍼페이트는 결국은 이제 여기에서 수입업자가 그럼 이제 퍼페이트 체결하면 퍼페이트 좋다. 그래 내가 니한테 돈 줄게. 매입해 줄게. 이렇게 하죠. 그럼 선적합니다. 선적하고 나서 이제 퍼페이트하고 서류를 인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금을 갖다가 퍼페이트가 지급하겠죠. 그죠? 동시에 하겠죠. 서류 인수와 대금 지급을. 그러면 이제 수출업자는 이걸 가지고 서류를 인도해 줄 거고요. 퍼페이트가 주면 퍼페이트가 결국은 뭡니까? 보증은행과 신용장 개설은행에다가 서류를 제시하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보증은행은 다시 수출업자에게 우리가 이제 보증은행의 역할은 지급을 확약해 주는 거죠. 확정해서 약속해 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퍼페이트가 서류를 인도받고 대금을 지급하고 이걸 갖다가 서류를 갖다가 제시하면은 결국 어떻게 되죠? 보증은행이 돈을 갖다가 나중에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보증은행에게 하죠. 그럼 이 보증은행이 어떻게 합니까? 퍼페이트에게 나중에 지급을 갖다가 확약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무슨 알겠죠? 자, 다시 이제 퍼페이팅의 기본 구조 요걸 잘 보세요. 요걸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매매 계약을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간에 체결합니다. 자, 그럼 수출업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죠? 그 다음에 수입업자한테 보증은행, 즉 보증은행을 세우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수입업자는 이제 신용장을 개설하고 동시에 보증은행을 갖다가 세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급 보증을 갖다가 이 보증은행으로부터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보증은행은 수출업자에게 알겠습니다. 보증 우리가 해주겠습니다. 지급을 확약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확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증은행이 생겼구나. 그러면 수출업자는 보증은행이 생겼으니까 퍼페이트한테 찾아갑니다. 퍼페이트 찾아가서 자 여기 이제 보증은행이 있는 우리가 수익 계약이 있는데 내가 선적하고 나면은 이 금액에 대해서 바로 지급을 해주세요. 지급을 해주고 이자 떼고 지급을 해주세요라는 퍼페이팅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퍼페이트가 퍼페이팅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는 수출업자에 그래 네 물건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가져온나 내고할 서류 가져오면은 우리가 돈 바로 줄게 이자 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출업자는 달려가서 선적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퍼페이트에게 찾아가서 서류를 갖다가 제시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퍼페이트는 일단 돈을 주고 서류를 매입하고 이 서류를 다시 보증은행 즉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돌려서 그죠? 돌려서 결국은 이 신용장 개설은행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 어떻습니까? 이제 돈을 갖다가 수입업자가 돈을 만기 상환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보증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이 서류를 제시하는 거죠.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결국 나중에는 이제 돈 받아서 누굴 주겠습니까? 보증은행과 신용장 개설은행은 퍼페이트에게 그죠? 퍼페이트에게 결국은 어떻게 돈을 정산해 주겠죠. 그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퍼페이팅이 되기 위해서는 보증은행을 세워야 되고 이 보증은행이 결국은 수출업자에게 지급 확약을 해야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퍼페이트가 보증은행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이 채권을 갖다가 매입하고 이 매입된 채권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는 거죠. 자, 그런 형식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 형식을 취하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신용장 방식의 포페이팅을 보면은, 그죠? 결국은 이제 거의 비슷한 거죠. 그죠? 거의 비슷한 거다. 자, 수출업자가 매매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입업자가, 매매 계약을 맺을 때, 자, 신용장 개설을 하고, 우리 포페이팅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신용장 개설 신청하면은, 신용장 개설 은행이 이제 신용장을 개설하는 거죠. 자, 개설한다. 자, 그런데 결국 개설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연지급을 하겠죠. 연불, 그죠? 연불, 즉 연불 지급 조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을 통지를 하죠. 그죠? 그래서 신용장 통지하면은 수출업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용장 통지 왔으니까 결국은 이제 포페이팅 계약을 체결한 거죠. 포페이트와. 그러니까 포페이팅 계약을 체결을 하면은, 이제 포페이트가 주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수출업자는 선적을 하고 이 선적 가진 서류를 갖다가 제시합니다. 포페이트에게 수출업자는. 그 다음에 포페이트는 여기에서 뭐 어떻게 한다고? 이자를 떼고 결국 대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포페이트는 이제 받은 서류를 갖다가 다시 신용장 개설은행에다가 송부를 하고요. 그 다음 신용장 개설은행은 인수를 통지하고 만기를 갖다가 만기일에 결제를 하는 이런 방법이죠. 그죠? 인수 통지란 것은 결국 뭐냐면 예, 환음 인정합니다. 그죠? 그렇죠. 내가 줄 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 내가 만기일에 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만기일에 돈을 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수입업자가 만기일에 신용장 만기일에 돈을 주면은 그 돈을 신용장 개설은행은 다시 포페이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페이팅 계약에 의해 수출업자에게 기한부음을 비소구 조건, 즉 소구할 수 없다. 한번 타가면 다시 요구할 수 없는 조건으로 할인 매입하고 이자 수수료를 지급하는 금융업자죠. 자, 이 포페이트들은 그거하고 달리 이자를 갖다가 송구할 수 없다. 그래서 송구할 수 없다. 대금 결제하고 나면은 다시 돌려달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포페이트들이 누구에게? 수출업자에게. 그죠? 자, 수출업자는 연불 수출 계약에 의해 물품을 인도하고 받은 기한부음을 포페이팅 계약에 의해 비소구 조건으로 포페이트에게 할인 매각해야 됩니다. 그죠? 비소구. 즉, 만약에 당신이 수입업자에게 돈을 못 받더라도 나한테 내가 가져간 이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게 비소구입니다. 그죠? 비소구다. 리콜스인데 리콜스가 안 된다는 거죠. 리콜스가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매각한다. 이렇게 되겠죠? 수출업자는 이제 그렇게 된다. 그죠? 자.